다 했으니까 후회는 전혀 없고요. 저 생각에는 진짜 좋은 추억이었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So here we are, you and me, flashing lights, neon dreams. We've made ourselves invincible. You bring the summer to this sound. You've got 관내 잔류 이물질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총체적인 관로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흔히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0살 이하 월드컵 대표팀 우승컵은 놓쳤지만 진짜 즐기는 축구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스포츠제보의 한성윤 기자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걸 좀 여쭤봐야겠어요. 이 질문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할 거라는 걸 스포츠 기자들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일단은 실력에 비해서 사실은 정말 잘했고요. 결과가 좋았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 스포츠 언론들이 어떤 예상을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 번 잘못했을 경우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저런 면이 겹쳐서 뭐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결승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한 기자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이번 대표팀이 물론 이른바 경기에는 운도 따르지만 골짜기 세대라고 불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뭐 이승우 선수라든지 백승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멤버 구성은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네. 그것을 해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강인이라는 슈퍼스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성이 원팀이 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슈퍼스타가 2살이나 나이가 어린 선수라는 점은 한국적인 문화에서 팀이 자칫 잘못하면은 와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막내가 제일 잘해. 월등히 잘해. 그런데 팀워크가 잘 돌아가.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승전 아쉽게 졌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우셨어요? 제일 아쉬운 건 결승에 진 거죠.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그 그러네. 외에는 제가 저는, 의문을 했네요. 네, 그 외에는 다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아쉬움조차도 사실은 기분 좋은 아쉬움이고 적절한 아쉬움이다. 저는 저 정종용 감독의 재발견이 가장 뛰어난 이 성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12년 동안 유소년 축구를 갖고 왔던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정 감독이 그렇게 유명한 저 선수 출신이 아니잖아요. 프로 선수 출신도 아니고 네. 국가대표, 국대 출신도 아닙니다. 국가대표 출신도 아닙니까? 네. 일단 정정용 감독 같은 경우가 기존의 이 감독들과는 다른 점이요. 프로야구에서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톱스타가 뛰어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럼요. 점 가지고 네.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지금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점은 과거의 이름값이 아니라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그것을 정정용 감독이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옛날에 유명한 선수가 감독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감독으로 치는 히딩크 감독도 네덜란드에서 선수 그러네요. 생활할 때는 네.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지도자로 출중했는데 정종현 감독의 뭐 인품이라든가 차분한 그 전략 전술의 구사 또 12년간 유소년 축구에 헌신해 네. 오면서 다져왔던 선수들을 잘 아는 거죠. 네. 자신이 키워왔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재발견한 게 전 굉장히 기뻤고요. 네. 이게 우리 축구의 앞으로의 발전의 토대가 되겠구나. 이런 감독, 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토요일 밤이잖아요. 일요일 새벽에 새벽 1시에
지상파 3사 시청률 합계가 34%가 나왔어요. 주변에 잠 못 주무시고 일부러 낮에 낮잠 일부러 낮잠 경기 보려고. 네. 네. 그리고 일요일 날 늦잠 자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률 한번 봤더니 지상파 3사만 34.4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평균적으로는 한 5.2% 이르는데 거의 네. 30% 가까이 시청률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 잠에 밤잠 설치면서 응원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너무 늦어서 포기하고 잤던 시민들도 첫 골이 우리가 빨리 들어가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와 했잖아요. 깨버렸죠. 한 5분 만에 들어갔던 거예요, 첫 골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깨서 네, 에이, 다시 보고. 여기서부터 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했던 거 아닐까. 자, 아침에 우리 대표팀 귀국했습니다. 금이 환영했는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기다리는 언론과 팬들. 처음에 목표가 우승이라고 했지만 목표를 못 이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전혀 없고요. 저 생각에는 진짜 좋은 추억이었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의 이제 믿음과 이제 스태프 선생님들의 믿음, 이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저희가 어게인 1983을 이루고자 한 거를 저희가 다 믿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뭐 비난, 비판 충분히 축구 팬으로서는 가능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유심히 고마울 거고요. 선수들 아직까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도자의 목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한테 좀 그런 부분들을 건전한 비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보이는데 저는 비난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덕분에 우리가 사실 예상도 못했는데 주말 밤에 사실 주말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일단은 결승전에서 사실은 전술에 조금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그 자리에 서지 않았던 선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다가 공격의 활로를 찾는 전술을 택했었는데 이번 결승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한 선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 정정용 감독의 말이 정말 대단한 것이 실제 저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감독의 책임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과오를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 기존 지도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워낙 어린 20살 이하 선수들이라 병역 문제 나왔는데 그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켜봐야겠지만 포상금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대회 자체에는 만약에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상금은 없는 대회이고요. 네. 이것은 포상금은 아마도 축구협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쩌면 포상금 이상으로 많은 선수들이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주전을 뛰는 선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선수들은 주전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포상금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도 중요하고 포상금도 좀 중요하고요. 네. 자, 낮에는 서울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 20살 이하 월드컵 국가대표팀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환영 행사입니다. 네. 정정용 감독 등 코치진과 21명의 선수들이 한 명씩 등장하고요. 다음은 이 선수들의 출전 기록을 있습니다. 나라라 슛돌이 이강인 선수 나와주세요. 동료들 덕분에 만들어진 골이라 생각을 해요. 희생이란 걸 배웠습니다. 쿵따리 잡아라 그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노래 많이 들으면서 힘냈던 것 같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행가리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여기서 좀 한번 같이 얼마든지 같이 행가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팀을 이끌었던 정정영 감독 행가리 하는 모습이고요. 네. 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끼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결승전 네. 앞두고 이강인 선수와 정재훈 감독이 주고받거든요. 이기면 행가래 쳐주나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폭소가 그랬어요? 터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준우승에 그쳤고 3대1로 졌기 때문에 네. 행가래를 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 환영식에서 네. 그 행가래의 한을 풀었습니다. 자, 20살 이하 월드컵 우리는 피파가 개최하는 공식 대회에서 결승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준우승의 의미를 좀 한 기자가 정리해 주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메이저 대회에서 4강의 벽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83년 대회는 물론이고 2002년 월드컵도 그랬고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강의 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앞으로는 아마 대회를 준비할 때 모든 감독들이 결승을 염두에 두고 결승에 포커스를 맞춰서 팀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결승전 앞두고 체력이 조금 떨어진 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결승을 염두에 두지 못한 이유가 큰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한국 축구가 좀 더 강해질 만한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할 때 조건을 꼭 얘기해야 돼요. 남자 축구는 그래요. 여자 축구는 우리가 2010년에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17세 이하 대표팀 맞습니다. 경기에서 여자 축구가 우승을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여민지 선수가 뭐 MVP를 차지한 적이 골든볼을 있습니다. 받았죠. 그때. 그리고 북한은 2016년에 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북한 여자팀. 여자팀 월드컵에서. 네. 일단 성인 월드컵은 아니고요. 네. 성인 월드컵에서는 북한이 우승하지 못했고 역시 그 청소년 대회 이쪽 대회에서 북한이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피파 주관이라고 꼭 하잖아요. 네. 피파가 네. 주관한 대회에서 네. 우승의 경험은 여성은 있다. 네. 근데 남자 축구 역사상 지금 결승에 올라간 것도 최초고 준우승도 최고다. 그래서 네. 정종훈 감독 말씀 아까 못 드린 게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 성적을 찍은 것도 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피파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여자 축구 팬들은 서운하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저희가 최영일 평론가께 여쭤봤어요. 저는 미리. 이강인 선수의 발견, 재발견. 사실 6살 때 KBS가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그 슛돌이라는 별명이 다시 회자되는데 나라라 슛돌이라는. 저는 오세훈 선수의 재발견. 네. 전 16강전 한일전은 항상 대첩이라는 그럼요. 표현이 붙습니다. 네. 루블린 대첩인데 지금 저 장면 오세훈 말씀하시나요? 선수가 네. 후반 39분에 무승부로 끝나기 뭐 한 5, 6분 전에 지금 최준 선수가 이번에 골을 넣었잖아요. 네. 이 4강에서 올라가는. 네. 그런데 이 최준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헤딩 슛으로 골인을 넣었던 장면. 오세훈 가장- 선수는 주목을 못 받던 선수예요. 네. 아산 무궁화 2부에 있는 선수인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런 키가 큰 장신의 스트라이커가 있었구나. 아까 헌신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오세훈 선수거든요. 앞으로 좀 제목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 무궁화 2부. 그것도 2부 팀에 있던. 네.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물론 시대가 바뀌면 세대가 바뀌는 거고 그렇지만 진짜 우리 선수들 이렇게 움직이고 인터뷰하고 게임 준비하는 걸 보면 정말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꺼줘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저렇게 피곤할 텐데 저렇게 흥겨운 거예요. 평소에는 참 보기 드문 장면이고요. 예전에는 좀 엄숙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어린 선수들은 정말 세대가 다르구나라는 점을 그리고 태극마크의 무게감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면서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눈이 8개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눈이 8개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 못 보셨군요. 네.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골든볼을 타는 거는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장면 좀 볼까요? 영상에 있습니까? 네. 한 기자 설명 들으면서 볼까요? 네. 네, 골든볼을 수상하는 장면입니다. 결승전이 끝난 이후에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이강인 선수가 바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준우승 팀에서 받았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우승팀에서 골든볼 수상자가 나오는데 흔치 않습니다.
준우승 팀에서 골든볼 수상자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강인 선수가 팀을 잘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피파 공식 수상대 실적을 보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홍명보 선수가 브론즈볼을 받은 공식 기록 이외에는 네. 이강인 선수가 한국이 최초로 골든볼을 받았던 그야말로 거기 동상 때문에 정도겠군요. 네, 준결승 이외에 또 상징적인 저런 수상 기록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것도 역시 4년 만에 한 번씩 열릴 거 아니에요. 4년에 한 명 나온단 말이에요. 골든볼 수상자가 전 세계에 3명. 야, 그런데 메시도 있었고 마라도나도 있었고. 저 선수들의 면면을 보시면 네. 특히 18세에 골든볼을 받은 선수가 몇 명 되지 않는데요. 그 선수들이 바로 마라도나, 또한 메시, 포그바. 이강인 선수가 네 번째인데 메뉴의 포그바. 네. 세 명의 선수는 모두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기대치 정말 높아집니다. 네. 네. 그야말로 메시 같은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물론 있는 거 뭐 아닙니까? 아직까지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말로 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18세까지의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수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고요. 이강인 선수 본인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한국 축구도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좀 더 뛰어난 선수로 키울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인 일부 발렌시아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주전은 아니었어요. 네, 주전은 아니었어요. 이번 대회 이전의 이강인과 이후에 이강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뭐 그렇죠? 발렌시아 구단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골든볼을 뭐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뭐 체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같은 강팀에서는 주전을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일부에서 임대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의 레반테 같은 구단으로 가게 된다면 출전 기회를 좀 더 많이 얻고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뛸 수 있는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이강인 선수를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이미 3월에 네. A 대표팀에 합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네. 경기에 출전은 못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도 벤투 감독의 특성상 분명히 이강인 선수를 합류시킬 가능성은 높은데 언제쯤 뛰게 될 것이냐. 뛰게 되는 부분은 아마도 바로 얼마 전 경기에서 백승호 선수에게도 기회를 줘서 백승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조만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난해 월드컵 러시아였고 2022년이 카타르 월드컵이면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저 어린 선수들이 3년 동안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다른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각급 대표를 봤을 때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주전을 국가대표 차지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한두 명의 선수들만이 아마도 주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당장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거든요. 도쿄올림픽에도 이 선수들 중에 몇 명은 충분히 활약을 할 만한 제목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또 그 2년 후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소영 기자 오늘 또 쉬운 설명 고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